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 찾기, 이 시민공감 릴레이 정책 토론회. 오늘은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에 대해서 수원시와 전문가 그리고 수원 시민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진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대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정책 토론회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수원시정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시민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진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지 못해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 비대면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편하게 이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마음껏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직접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주신 의견이나 제시된 생각들은요, 오늘 토론회 중에 저희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시민공감 릴레이 정책 토론회는요, 수원시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수원 시민분들이 의견을 함께 교류함으로써 우리 수원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수원형 수소 생태계를 소개해드리고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큐레이터 양성과 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민분들이 직접 의견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토론회 좌장이신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건설공학부 김정화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후변화체험 교육관장 조성화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H2코리아 실장님 김창종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이창현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이신 김숙희 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선혁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시민분들을 위한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 등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중심의 탄소 경제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굉장히 많이 파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지성 폭우나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자연재해 또한 이 기후변화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배 이상이고요.
또 이 추세라면 21세기 말 한반도에서는 사과 재배가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없는 청정 에너지를 기반한 수소 경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수소 경제는 2019년 1월이죠. 이 국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린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이 되는 등 탄소 경제의 대안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또 수원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을 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수원형 수소도시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6개월간 추진하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수원 맞춤형 수소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시민분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서 수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시민분들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사업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원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 댓글에 올려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드리고 앞으로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소 경제 생태계와 수원시의 방향성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숙희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입니다. 현재 제가 수원시 수소생태계 모델 구축 계획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그 시민분들하고 함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그 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 탈산소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수소에 대한 관심과 그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는 연구의 배경을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수소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50년까지 수소 경제 시장은 약 2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 및 누적 3천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가 도시 부분이나 주거 부분이나 교통 부분 등에서 그 수원형 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수소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소의 생산, 수소의 저장, 그리고 수소의 이송, 수소의 활용에 대한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원형 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경제 개념인데요. 수소는 그 펜실베니아 왓선 그 교수님이신 제레미 레프킨 그 교수님께서 2013년에 수소 혁명이라는 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경제의 개념은 기존 화석 연료 대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경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의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그리고 저장,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제 산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수소를 이제 활용을 하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지로 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석유 화학 공장에서 발생되는 부생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계지를 통해서 추출해내는 추출 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해내는 수전의 수소,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들이 생산이 되면 이제 운송 그리고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 운송에 대해서는 우선 그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튜브 트레일러, 탱커 로리 등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운송을 합니다. 운송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차, 선박 열차, 그리고 가정 빌딩용 발전기,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수소 에너지 순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수소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 가지고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전기와 그리고 물,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경제와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그림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수소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2003년 11월부터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산자부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건번 정권에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 공격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많은 이슈가 됐던 2019년 1월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그에 따라 2020년 2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칙,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 전문 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정책 현황으로 보면 우선 그 2018년도에 그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수소 경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소 경제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국회에 수소승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제 국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정액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그 수소 모빌리티라고 해서 수소차나 수소 충전사하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과 관련해서 2040년까지 달성할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서 그 2040년까지 620만 대를 이제 보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차가 보급이 된다 그러면 이 수소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그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쓰고 있는 수소 공급이 그러니까 부생수소나 그리고 이제 계질가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 형태로 해서 그 CO2 프리인 수전에나 아니면은 해외 생산된 수소를 이제 수입하는 형태로 이제 그 국가 경제 활성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소차를 620만 대 이상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목표치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1,200개소 이상을 이제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열차나 선박이나 도론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이제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 부분에서 그 에너지 쪽에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고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노후 차량에 대한 부분들,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LPG나 전기차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우선 수원시 수소 생태계 모델을 구축을 해서 타 시도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금 수소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간 데가 이제 대산 그린 에너지하고요, 그리고 노을 그린 에너지, 듀얼 퓨얼셀 화성 공장, 연료 전지 공장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고요. 대상 그린 에너지를 좀 보시면은 이제 세계 최초 부생수소 활용은 연료 전지 발전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변에 하나 화학 공장이 있어서 지하에 간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발전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및 생산 전력을 보면 440kW 연료전지 한 114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1년에 16만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생수소 연료 발전소가 가능한 이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포테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학 공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시범 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 세 곳을 수소 시범 도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삼척을 수소 연구 개발 특화 도시로 선정해서 2022년까지 해당 지역을 수소 도시 실정지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 10% 그리고 2040년까지 30%를 수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로 이제 울산, 안산, 전주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시범 도시는 2020년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및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시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글로벌 수도시 에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완주, 전주 같은 경우는 지역 맞춤형 수소 기반 도시를 가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울산은 H2P이라고 해서 수소 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시범 도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련 계획들인데요. 관련 계획들을 조금 보시면은 우선 울산을 보시면 이제 울산이 최고 앞서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수소 승용차, 버스, 택시, 건설기계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소로 변경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소 스마트 팩토리로 또 전환을 해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산업 단지를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라 수소타운, 스마트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을 잠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라 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히 낯선 연료이기도 하고 낯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린 뉴딜, 그리고 탈산소와
그리고 그 정부 정책들이 이제 수소로 많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나마 수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친숙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우선 그 수원 시민들이 수소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친숙도 그리고 수소를 도시 전반에 수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 특성에 대한 부분들은 거주지 주변의 LNG 충전소 여부, 이제 개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거주지 주변 산업단지 공장지구 여부, 그리고 그 거주지 주변 그린벨트나 농경지 여부, 그리고 거주지 주변 상업지구 여부를 이제 같이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인지도를 좀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수차에 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소 연료에 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이제 잘 알고 있다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5, 그러니까 보통 이하로 결과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구동 원리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3.1점이 나타났습니다. 어, 3.1점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수소차 구동 원리에 관해서나 수소 연료나 보통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화에 대한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잘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었고요. 전체의 한 15.9%가 수소 에너지 원화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보통 이하는 거의 뭐 한 95% 정도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에 대한 친숙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요. 평균적으로 2.9점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다 모른다, 아니다 형태의 어떤 특성을 다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에 대한 친숙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다보다는 그렇지 않다 해서 수소차에 대한 친숙도도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10.4% 정도가 수소차에 대해서 친숙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이용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수소 폭발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응답을 했을 줄 알았는데 3.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의견들이 조금 적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소 전반적 수소 에너지 사용을 수용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점수가 나왔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21.9%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40대 그룹이 많은 응답을 높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에 있어서 도시 전반적 수소 에너지 사용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사회 경제적 변수 그리고 뒤쪽은 주거지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단독주택 그룹에서 51.7%가 가장 높게 응답을 하였고 연립주택 그룹의 경우에는 21.1%가 가장 낮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수소 에너지 사용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4.6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수용도가 대체적으로 수원 시민들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도시 내 건설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요 4.3 점수가 나타났는데 나름대로 그 수용성이 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4.8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수소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 안전을 위한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5.2점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수소 수용성에서 그 시민들에게 수소 충전소가 우리 집으로부터 차로 몇 분 이내 지역의 건설을 반대할 거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한 15에서 그 30분, 35분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남성은 20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6분 정도로 16분 정도가 여성이 더 건설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39세가 한 35분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상당히 높게 났고 40대, 50대는 한 24분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주거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거 유형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좀 그 31분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연립주택은 15분 정도로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전이 필요할 때 차량으로 몇 분 이동 거리 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다면 수소가 차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반대는 30분, 25분 다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거리가 훨씬 더 그 분이 적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면 수차 구매 의향이 있다 그랬고 여성은 20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집 근처에 수소 충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먼 곳에 설치하기를 원하고 내가 수소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충전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시 그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로는 전국 최초 수원형 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 계획 그리고 시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수소 생태계 구축, 체계적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합 분석, 추진 컨셉 도출, 네 번째로 수소 생태계 구간별 중증 과제를 이제 도출을 해내면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수합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회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정부에 대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가 의지가 강력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소법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탄소 경제에서 그 수소 경제 전환으로 에 대한 전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수소 가격에 대한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리고 계절수소 시 CO2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수소 경제에 대한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나 뭔가 그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그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수소 전문가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수원시 입장에서 이제 내부 역량에서 강점을 좀 보시면은 우선 수원시는 친환경 교통 차량인 전기버스를 100대 이상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대기질 개선 의지가 강력하고 수원시는 생태 도시 그리고 환경 도시로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수원시는 나름대로 다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충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의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런 큐레이트 양성 교육을 통해서 수소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수소법 대응에 대한 방안들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계획적인 수소 도시 조성 그리고 국가 강역 체계 연계, 환경 경제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자립형 수소 생태계 수원을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계획적인 수소 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우선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수소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거단지나 병원 등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민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건데요. 현재 저희가 연구에서 지금 발표 자료에는 없지만 동부 차고지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에서 다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강역 계획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국가가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수원시가 최대한 수원시 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원시 도시 규모에 맞는 면적, 인구수, 차량 등록 대수 등 정량적 수치를 가지고 적용 타당성을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국가 광역 추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경제성에 대한 확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LCA 과정, 그러니까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 문헌 검토를 좀 해봤는데 그 자료가 잘 없습니다. 해외 사례는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대한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력도 없고요, 안산처럼 조력도 없고요. 다만 있는 부분이 이제 태양광 정도가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를 이제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수전의 수소인데 그리고 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현재 R&D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실용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주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내에 있는 작은 업체에서도 수준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젠가는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재정 위기에 대한 외부 참여 기관 참여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수원시 비용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비용이나 국토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사실 토론회나 그리고 정책 토론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내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장 그리고 협력회장을 최대한 많이 해서 수원시가 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수원 동부 차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게 단기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8일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준공은 2021년 1월에 이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가능한 로드맵을 지금 제가 짜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버스에 대한 부분들 경제성 분석을 해봤는데
연료 전지를 교체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경제성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0.1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소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창원시 모델로 저희가 한번 경제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창원시는 그 시범 도시로서 지금 자부담이 1억 6천 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그리고 도비 그거 그 현대차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연료비도 한 4천 원대 정도로 이제 킬로그램당 받고 있어서 그 창원시 모델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나타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성이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분석을 해낼 거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 전체 이동 거리하고 운행 거리 키로수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택시는 이제 그 경유 택시 그다음에 LNG 택시를 수소로 전환했을 때 한 0.78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사업으로 분산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한다고 이제 수원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소 생산 기지를 그 발전 형태로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민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은 억용과 그리고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 국가 활성화 로드맵에서도 보면 2040년까지 그 수소 단가를 3,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수소 생산을 해외에서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수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전해가 유일한 어떤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법이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RNG 실정 사업 같은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중교통, 수소택시, 수소버스 시범 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기후 변화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되게 많은 부분은 트럭이나 화물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소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가정용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두산 퓨어셀에 갔는데, 거기서는 가정용 연료 전지를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사례를 보면 용인 타운하우스나 수지 타운하우스에 가정용으로 이제 보급이 돼서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용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건물용으로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정용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원시가 주택 단지나 그리고 건물 대상으로 주택 보급용은 보통 1kW짜리가 필요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건물용은 한 5에서 10kW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수소 시범 사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발전기에 대한 구축 및 도시 연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 그린 노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질기를 설치를 해서 계질 수소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수원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수소 경제 생태계 전 과정에 대한 최적의 수원시 적용 모델을 모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연구를 하면서 생산, 이송, 저장,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원시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 교통주거 부분 다 단기로는 저희가 이제 대사안에서 부생수소를 가지고 이제 투브 터널을 통해서 저장 운송해서 활용하는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와 같은 뭐 수조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수소를 좀 생산하고 공급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NG 추출 수소를 활용을 해서 그 공급하는 방법이 최상의 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원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소 생태계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선 생태 마을, 수소 시범 마을을 좀 운영을 할 건데, 현재 수원시 내 약 그 20개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수소 시범 마을을 이제 조성할 계획인데, 다는 아니지만 그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그 수소 시범 마을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환경 분석 기반 수소 및 전략 개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수소 경제 홍보 체험관 등을 이제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그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제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기료 인하 이런 부분들을 현재 20년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이제 현재 그 국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니터링하고 이런 그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장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지자체에서 어떤 그 비용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은 지자체에서는 이제 정확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뭐 환경 보전 기후 협약 이게 되게 준수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에 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뭐 신축, 정축, 개축 시 이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한 부분들 의무적으로 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 5일부터 그 수소 육성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원시 차원에서 그 신규 사무 발생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직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소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한 그 수소 수요 확대, 공급 비용 감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홍보 교육 대책, 친환경 수소 자동차 지원 등 수소 경제 활성화 지원책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 택시나 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수원시는 경유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경유차나 그다음에 그 LPG 천연가스에 대한 차량들이 이제 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버스, 택시뿐만 아니라 트럭, 화물, 그 차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REC 제도 확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R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 규모 이상의 그 수소를 그 발전해내는 데는 의무적으로 그 REC를 확보해야 될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지역 REC 제도로 좀 해서 지역에서 좀 그 수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한 입지 규제나 선도적 발굴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수소차에 대한 구입 지원, 연료 전지 설치비 등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소 경제 생태계와 수원시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숙희 연구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소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향까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수원 시민분들의 인식까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질문이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잘 됐어요. 교육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 응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신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정책을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하다는 의견까지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 팀장님을 모시고 수원 큐레이터 양성 및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교육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수소 큐레이터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는데요. 이 낯선 단어, 이 수원시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선혁 대기환경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기환경팀장 김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숙희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참석하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하고 교육 분야, 수소 분야 전문가 여러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추진 배경부터 필요성, 그리고 사업 큐레이터 양성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2019년 자료인데요. 2019년에 보면은 1월 달에 건조. 원래는 이제 1월 달이 눈으로 쌓여 있어서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 났던 자료인데 1월 달 건조한 것으로 보고 산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심하면 우리가 1월 달에 눈 없는 1월 달을 계속 경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증세인데요. 4월 달에 이상 저온 과일이 떨어져서 이제 농가가 피해보고 5월 달에도 이제 고온이 발생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했으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가장 많은 태풍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85%를 쓰고 있다고 해요. 화석연료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석유, 경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말하는 건데 그 가스나 석유, 경유를 사용하면서 필수적으로 배출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 변화 또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RE 3020이라는 전략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20%로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석유와 경유, 휘발유, 가스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역사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방 정부에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수소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이제 수소차 분야에서 말하자면 수소차가 운행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은 그냥 물입니다. 물 H2O, 물만 발생하고 부가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받아들여서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작성해서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 또는 수소충전소, 가정용 연료전지 등을 전략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숙기 박사님께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한데 수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가 높지 않다. 7점 만점에 2.9점이다 하면 거의 모른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큐레이터 양성하고 교육에 신경을 쓰고 급히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수소 큐레이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사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미래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의 역사 또는 원리, 효과 등을 일반인보다 좀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에게 이론 교육이나 현장 탐방 등을 이제 전담하는 어떤 시민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수소 큐레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양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자를 모집, 수소 큐레이터로서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공자 부분하고 일반 전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국 수료자에 한해서 우리가 전공자 전형을 보고요. 참여 수는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도 수원 시민 누구나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자 전형은 환경교육 지도사 3국 보수교육 활용 시에 과정을 넣어서 심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건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수소 여기 오신 수소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시민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2021년 한 6월경부터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약 3시간 정도 이론 교육하고 이론 교육 1시간, 현장 답사 2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론 교육은 수소 에너지가 무엇인가, 수소 연료에서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는가 어떤 원리를 또 알려드리고 환경적인 효과 또는 경제적 효과를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동에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 수소 충전실에 홍보 시설도 약간 짓고 있어요. 그 홍보 시설도 구경하고 또 우리 수소 연료 전지 회사가 이제 수원에 또 본사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12월경에 이전할 것 같은데 그 회사와 연계해서 수소 연료 전지가 어떤가라는 걸 한번 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그림은 이제 우리 하동에 짓고 있는 충전소 모델인데 이건 이제 모델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소 유관 기업이라 그래 갖고 전지 회사가 이제 고색동에 이사를 오는데 거기도 쇼룸이 생길 겁니다. 그때 방문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셔 갖고 어떤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 갖고 바른 정책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기대 효과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수원시하고 수원시정연구원하고 10월 중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이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달라 또는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런 의견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한계를 벗어나서 또 자유스러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으로 우리 새로운 어떤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수원시 대기환경팀의 김선혁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 수원형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으로서 이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원시의 계획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 첫 번째 주제였던 수소 경제 생태계와 수원시의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 이 두 가지 발표를 토대로 지금부터는 발제자와 전문가분들의 전문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질문이나 의견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이후에 소개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된 유영돈입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숙희 연구위원께서는 작년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무엇하는 것,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수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주셨고, 수원형 수소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수소 생태계라는 것은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수소 전반적인 걸 우리가 수소 생태계라 하는데, 수원에 적합한 수소 생태계가 뭐냐를 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김선혁 대기환경팀장께서 수소 큐레이터의 양성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수소 큐레이터란 말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수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소에 대한 홍보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소 큐레이터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소가 우리의 친근한 연료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수소 연료를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수소 큐레이터가 아마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수원 시민에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어떤 키워드가 시민 공감 토론회거든요. 아마 약간의 이 수소라는 게 기술적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설문조사 보면은 수원 시민이 수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분의 토론자들의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당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의 이창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이창현입니다. 앞서 저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소 큐레이터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마치 기다렸던 것이 이제 도저히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제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소 폭탄하고 이 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수소 폭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일조했던 부분들이 사실 강릉의 수소 폭발 사고도 일조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수소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니드가 분명히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수소가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종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을 좀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중앙정부 중심으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또는 어떤 자격증 같은 그런 것들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김숙희 박사님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금 수소 자동차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남성분들이 수소 잘 안 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넥소라고 얘기하는 수소차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차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보시게 되는 것처럼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같은 데에서는 수소 드론이 이미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전철 등이 지금 시범 운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접근성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이창 교수님께서는 수원형 수소 생태계의 시작점이 수원 큐레이터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수소 사회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건설공학부의 김정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부의 김정화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개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교통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10년 전만 해도 어색한 개념이었다가 최근에 수소에너지가 좀 이슈가 되면서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고요. 분명히 이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왜 수소와 연관이 되어서 많이 언급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원시가 그 수소 선도 도시 구축에 있어서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소 선도 도시 앞에 안전한이라는 키워드가 더 덧붙여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월에 강릉에 폭발 사고 있었죠. 이창훈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폭발 사고에 의해서 수소 폭탄의 이미지와 수소 에너지와의 그 관계성이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6월 달에는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또 더욱 커졌을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2020년 2월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은 굉장히 크게 진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체감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김숙희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자료 내에 설문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에너지,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8%만이 위험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서 더욱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나 그런 뭔가 제도적인 서포트가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또 60%가 넘었어요. 3분의 2 이상이 안전성 부분에서 뭔가 제도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또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또 안전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전하지도 않다. 이게 실제적인 수용의 문제로 귀결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인 수원 시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수용성이란 단어를 언급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 방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와 시민들 간에 어떻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수원시에서 제안하신 수소 큐레이터라는 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이제 큐레이터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인터넷 비대면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로우라고, 하이드로겐 로우의 줄임말이에요. 유럽 18개국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사용을 위한 카테고리별 법제도 그리고 안전성 관리 절차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떻게 법제도가 다른가, 국가별로 수소 에너지를 관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플랫폼,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시민들 혹은 국민들도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소 큐레이터 이외에 또 그런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수소 선도 도시를 구축함으로 인해 수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개질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수소를 튜브 트레이를 통해서 운송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수소 운송, 수소 저장에 대한 100% 안전성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만 수소 충전소를 좀 구축을 해서 그 안전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시민이 수용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단기적인 차원에서 튜브 트레일러의 그 운송 루트 관리,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아 교수님께서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수소가 안전하다는 건 이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의사소통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역할이 수소 큐레이터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웹상의 플랫폼의 필요성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수원시에서 수원형 수소 생태 구축할 때 정책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화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입니다. 앞선 발제 잘 들었고 토론해 주신 내용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마 직전에 토론해 주신 우리 김정화 교수님 이야기에서 좀 이어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로 소통하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아마 교육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수원이 이 수소 생태계라는 걸 수원형으로 구축하고 그걸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거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학교 영역에서 이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교에 직접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원시에서 수원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뭐 교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내용들이 담기고,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에 뭐 일부라도 이 수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니까
직접 이런 무슨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겠고 이 수소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아마 첨단 지식류의 것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잘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용력이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수원 시민들 대상으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아마 저희 이제 두드림 수원 교육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과 같은 이런 평생교육 기관 혹은 평생교육 시설들이 수원에 꽤 많은데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요즘엔 이제 비대면으로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의도적으로 이 수소 관련된 컨텐츠를 넣어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수소 뭐 자동차 뭐 시민들은 아마 수소 자동차를 가장 일반적으로 상상하실 것 같은데 먼저 선례가 있었던 그 전기차 때를 생각해 봐도 처음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가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그 전기차 실제 전기차가 눈앞에 있고 그거를 아주 잠깐이라도 타보고 둘러보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수원시의 이 평생교육 그 기관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이런 시설에 하나의 수소 자동차 시민들이 쉽게 타고 둘러보고 뭐 궁금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제 그 실물차가 좀 보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어렵겠죠. 고가일 테니까. 그래도 한두 대라도 이렇게 그런 시설에 이게 보급이 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둘러보고 뭐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시승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민들 어른들 입장에서의 그 수용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사실은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큐레이터 부분 뭐 저도 관심 있게 잘 들었는데 사실 수소 큐레이터는 저는 좀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수소 큐레이터라는 게 처음이고 아마 다른 영역의 큐레이터에 비해서 주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 봐도. 그래서 당연히 뭐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시게 되겠지만 전에 없는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채용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정말 충분하게 성장시켜 갈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 이제 시에서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분들이 정말 와 수소하면 이분들이고 누구를 만나도 수소 관련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갖추는 그 과정이 함께 좀 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교육과 홍보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정책이 수용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역시 이런 시민들의 홍보와 교육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혹은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과 함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수소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좀 더 앞으로는 집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호 관장께서는 아마 또 다른 측면인 교육 측면에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수소 교육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특히 시민들은 평생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 근데 이제 단순한 교육보다는 실제 접할 수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좋은 수소차를 시승한다든지 실제 내가 체험함으로써 어떤 수용성을 제고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수소 큐레이터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수소를 접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향후에 수소 큐레이터를 양성하실 때 수원시에서 좀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김창종 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은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소 진흥 전담 기관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기관 소개까지 자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H2 코리아라는 정책기획지원실장을 담당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 또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진흥과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거버넌스 쪽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 토론장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시민 공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든 지방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관가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도시를 구축하겠다, 어떤 재원을 투자하겠다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계속 로드맵을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의 수용성하고 시민들의 예를 들어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더 추진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수소를 어떻게 또 다가가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 공감 릴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를 어떻게 구축하겠다 그런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세요, 지방 정부에서. 근데 시민 공감 릴레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수소를 가깝게 가져가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회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토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이창 교수님이든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 폭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지자체에 가서 어떤 주민들한테 과연 이게 수소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드린 게 좀 이해가 빠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성냥이 있을 거예요. 성냥도 저희가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사고가 났던 강릉에 있는 그런 폭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연소가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직접적으로 태우지도 않습니다.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냥이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느냐, 안전하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르웨이 사고는 폭발은 아닙니다. 화재 사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로 인해서 폭발은 안 되고 전소가 되면서 다 불꽃으로 탄화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좀 놀라웠던 거는 지방정부에서 정부에서 정책 수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앞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기획을 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인력 양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 어떤 커리큘럼 하나에 수소 과정을 처음으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획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기재부나 중앙부처에 더 제안을 해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는 시험 연계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언급이 됐던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수원시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랑 좀 협력을 하시면 좀 더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정부에다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숙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수원만의 특색이 없다. 저도 그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유럽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소 경제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선도하고 있듯이 수원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하셨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할까요? 그 환경적인 게 조금 불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실 수 있고 지역 연계 그리고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시작한 도시들도 주민들한테 가까워지고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약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하지만 조금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시고 또 미래의 어린이들한테 아까 큐레이터도 일반인들하고 전문가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홍보단 같은 것도 좀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로 홍보 도시로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았는데요. 이렇게 토론자분들이 쭉 해주셨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교수님께서는 수원시 수원형 수소 경제 생태계는 수소 큐레이터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안전성,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소 어떤 교육, 그리고 김창종 실장께서는 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산업적인 측면, 교육적 측면, 또 관리적인 측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가 수원 시민이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와 전문가분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신 시간인데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민공감 릴레이 정책토론회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교육 이 생중계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댓글로 저희에게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김윤미 씨께서 2019년 강릉 수소 탱크 폭발 등 이 수소 안정성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수소 설치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없을까요? 라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네. 우리 실장님께서 김창종 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수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도 있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잘 돼 있는 도시죠. 그런 도시는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어디 주민 설명회 가도 이게 빨리 생겨서 자기가 수소차를 빨리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또 최근에 뭐 서울의 서초구의 어떤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셔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라 할까요?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 어떤 도시는 잘 알려져서 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신데 또 어떤 도시는 그 수소에 대해서 그냥 그 오해와 진실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수소 자체를 싫어하시는 그런 게 흑과 백으로 딱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홍보 TF라는 거를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주민 설명회를 가면서도 느꼈던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홍보 TF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 홍보 TF를 지방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할에 있는 그 뭐랄까요, 관공서 직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원시죠. 수원시께서 직접 차를 좀 몇 대 구매해서 좀 운행을 해보시면 주민들이 이게 우리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정부에서도 쓰고 다 시에서 쓰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친숙한 그런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한 분께서는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수소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수소버스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우리 시 측에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에 지금 수소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뭐 운행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수소차도 전기차 버스의 일종인데, 버스는 이제 작년에 94대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올해 현재 26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2대를 이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전기버스와 수소 전기버스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버스는 수소버스가 아니라 전기버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수소 도시 그리고 수소 경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가 또 수소하면 딱 떠올릴 만한 이미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시민분들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도시가 있을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수소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떠오르는 것들은, 사실 이제 수소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사실 이제 뭐 어떠한 벤치마킹을 할 만한 도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선정된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는 안산 쪽이 이제 향후에는 대표적인 어떤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수소 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개념을 볼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울산 또는 저는 제주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수소 전기 버스에 공급하는 계획 하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러한 그 수소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향후 1, 2년 내로 해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운행을 한다든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단지라고 하는 특징을 통해 가지고 부생수소라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겨나는 수소를 이용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전주기 관리하는, 그러니까 생산부터 활용까지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자료 특구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소 기반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버스 그리고 뭐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떠한 실제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서 좀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울산을 추천을 드리고요. 향후 1, 2년이다 그러면 제주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조금 이어가 보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언제쯤 이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측에서, 수원시 측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우리 수소 정책이 이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정연구원과 연합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요. 12월 중에는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그러하듯이 가장 첫 화두로 드는 것이 안전인데요. 특히 수소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큐레이터라는 이제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게 그 안전이 우선이다는 정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을 넘고 수소 기본 계획을 올해 수립한 다음에 내년 초에 완공되는 1호로 완공되는 수소 충전소를 출발로 해서 수소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 기업이 지금 구색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이 공감해 주신다면은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앞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수원 시민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 수용도 강화 측면에서 이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대부분 젊은 층을 제외하고 또 학교 교육이나 평생교육 시설을 통한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이 수소 관련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이 수소 교육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현재 없는 거여서 저도 상상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마 뭐 젊은 층 하면은 뭐 대학생 정도부터 한 30 정도 사이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라면 아마 막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이거나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한 그 정도 이제 시점일 텐데, 요즘에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많은 뭐 일종의 스타트업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다양한 그런 스타트업이나 뭐 창업이나 이런 과정에 이런 수소 관련된 주제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그 정책적인 지원 과정 혹은 주제 안에 이런 수소 관련된 내용들을 넣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주 진지하게 와서 긴 시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언뜻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추가로 답변해 주실 우리 김정화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내용적인 부분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관장님께서 아까 이제 체험을 베이스로 한 네.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 같은 성공 사례가 비슷하게 한 번 있었어요.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고 이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 위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페스티벌 형태의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학생들이 가지는 수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형 페스티벌 형태 혹은 수원시 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형태의 교육 또한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좌장이지만 저도 하나의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수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책이 실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뭐 비근한 예로 요새 스마트 도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요? 주민들한테 스마트 도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합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의 굉장히 큰 장점은 연결성이거든요. 굉장히 뭐 내 집에서 뭐 은행 안 가도 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요? 그 제도가 실현되면 나한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 젊은 층 뭐 그걸 떠나서 수소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연료로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온실가스가 저감이 되고 미세먼지가 없다는 큰 그림, 또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차의 1등, 세계 1등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내가 수소차를 사서 운전하고 내 주위에 수소 충전소가 있고 내 앞에 수소 배관이 됐을 때 나한테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주고 그게 교육으로 구현이 돼야 수소가 하나의 연료가 아니라 수소 경제가 되고 수소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발굴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하면은 그게 교육으로 연계되고 뭐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간 업체와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 시에서는 민간 업체와 어떤 협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민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원시에서는 수소 경제가 향후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업, 연료 분야라든가 자동차 분야 또는 그 후방 산업까지 모든 분야가 수원에 핵심적으로 들어와서 수원의 산업을 일으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민간 산업 분야는 무슨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민간 산업하고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튜브를 듣는 기업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창종 팀장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수소 경제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이 전환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사업들, 기존의 기업들을 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시켜주는 게 저희 거버넌스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LPG 충전소가 지금 되게 위기예요. 어떤 산업들이 다 위기겠지만, 왜냐하면 그 수익 구조가 계속 마이너스 수익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폐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LPG 충전소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수소 충전소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기업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미래의 그 수소 도시, 수소 경제에 대한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응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수소 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기 시민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금 당부의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인 제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받아봤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청 홈페이지 토론광장인 만민광장에 향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 찾기 이 시민공감 릴레이 정책 토론회 중에서 이 수소 큐레이터 양성 및 시민 교육에 대해서 시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앞으로 어떤 수소 도시가 구축이 되고 수원시가 어떻게 수소 관련 시책들을 시행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민공감 릴레이 정책 토론회 토론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